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오늘은 안성시 일중면 고은리산 24-5번지에 있는 영창대군 묘소에 왔습니다. 비명에 간 영창대군의 시신은 남한산성 아래에 매장하였는데 성남시 도시개발로 인해 1971년 이곳으로 이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풍수적 관점에서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여 묘소를 배경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팔자 또는 운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영창대군을 광해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비운의 왕자이며 권력투쟁의 희생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작 8살의 나이에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또 영문도 모른 채 뜨거운 방에서 증사를 당했습니다. 속된 말로 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영창대군은 뜨거운 방에서 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다가 결국 기운이 다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복 형제도 엄연히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위해서 말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까지도 잔인하게 죽여 했던 그 사람들은 비정함과 잔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권불십년이라고 했던가요? 영창대군만 죽이면 천년만년 권력을 쥐고 흔들 줄 알았는데 10년도 못돼 인조반정으로 세상은 바뀌었고 원좌에서 걸려 내려온 광해군은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등 떠밀려 태어나고 보니 조선의 적장자요 왕자였습니다. 귀한 몸, 아니 귀한 팔자로 태어난 영창대군은 꽃망울이 연글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창대군은 도대체 무슨 팔자로 태어났길래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창대군의 죽음에 대해 혹자는 8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영창대군과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은 8살 뒤는 해에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에는 사주팔자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사에는 인과가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광해군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내몬 인물이 비단 광해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광해군이 아니라 아버지 선조입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적시적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농부도 씨를 뿌리고 거둘 때를 알고 있건만 선조는 인생 말년에 임모광운을 드리고 52세 되는 해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선조에게 아들이 없어서 영창대군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선조는 8명의 부인으로부터 14명의 아들과 11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영창대군만이 적자로 태어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정통성 있는 적장자가 태어났으니 왕실의 홍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어린 영창대군은 차기 왕통을 이을 세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세자에 책봉된 광해군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늦둥이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선조는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어린 영창대군을 세자에 책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창대군이 3살 됐던 해에 선조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선조의 죽음, 그것은 광해군과 영창대군에게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면 오래나 살든지 아니면 주변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가든지 선조의 죽음으로 영창대군은 졸지에 끈떨어진 두레박 신세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과 그를 따른 무리에게는 선조의 죽음이 천우신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천운 또는 천시라고 합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선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15대 왕은 광해군이 아닌 영창대군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선조의 죽음으로 세상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각설하고 역의 관점에서 보면 영창대군이 죽은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때인 천시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적장자로 태어난 영창대군은 천운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정한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부터는 천시와 인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때라고 하는 천시가 있다면
땅에서 생명활동을 하는 인간에게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인시가 있습니다. 흔히 성공하려면 천시와 인시가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장군에게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과연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으로 기억될까요? 아마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저 그런 장수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명의 인물이었던 이순신은 유성룡의 추천으로 하루아침에 전라자수사에 발탁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진급은 이순신 장군의 인시요 사주팔자의 운입니다. 이때 전라자수사로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천시라고 하는 하늘의 때가 도래해야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습니다. 해군 제독으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이순신 장군에게 임진왜란은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천시천운이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이순신 장군을 두고 하는 말이며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천시와 인시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때인 천시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다로 쳐들어오는 왜군을 섬멸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사에서 전승무패를 기록한다는 것은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장군은 불패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승을 거둘 수 있던 여러 요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격할 때와 후퇴할 때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인생 또한 타이밍입니다. 천시와 인시가 만나는 타이밍은 인생살이에서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천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시대적 요구 또는 시류라고 할 수 있으며 인시는 각자가 타고난 운의 행로입니다.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이 하늘의 때를 얻으면 크게 성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하늘의 때를 얻지 못하면 작은 성취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운을 알고 하늘의 때를 알면 실패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수적 관점에서 천시와 인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천시와 인시가 딱 맞아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천시와 인시 사이에서 풍수지리의 명당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부 풍수인들이 조상을 명당에 모시기만 하면 정승판서가 나오고 또 재벌이 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당에 조상을 모셨다고 해서 당장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고난 사주팔자에 관운이 없는데 조상을 명당에 모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관대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대발복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의 운이 길하면 더 길하게 하고 만약 흉하면 그 흉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명당발복의 궁극적 목적은 조상을 명당에 모시고 태어난 자손에 있습니다. 명당발복으로 사주팔자가 좋은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이 천운을 만나면 걸출한 인물로 가문을 살리고 또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명당의 진실이요 속성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농부가 때를 알고 씨를 뿌리면 실패가 없고 때를 알고 벼슬길에 나가면 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이 천시와 인시를 만나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